농협. 대한민국 농민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인 바로 그 조직이죠. 말 그대로 농민이 주인인 곳입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주인을 위한 조직이 주인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 농협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싸움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농협 개혁을 가로막는 조합장을 규탄한다. 이건 그냥 조용한 회의실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농민들의 아주 절박하고 또 분노에 찬 외침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개혁인데 정작 그 농민들이 뽑은 대표, 바로 조합장들이 이걸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상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면요. 지금 농협 시스템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리더를 뽑는 방식과 그 리더를 감시하는 방식,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지금 농협중앙회장은 200만 조합원 전체가 아니라 정말 소수의 대의원만 뽑는 간선제로 선출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돈 선거니 줄 세우기니 하는 말들이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개혁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권한을 진짜 주인인 200만 농민조합원 모두에게 돌려주자. 바로 직선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감시 시스템이에요. 비평가들이 이걸 뭐라고까지 부르냐면요. 비리세탁소라고 부릅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잘못을 찾아내서 고쳐야 할 감사가 오히려 회장이나 조합장들의 비리를 싹 덮어주고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낡은 시스템을 바꿀 방법은 뭘까요? 다행히도 개혁안이 내놓은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강력합니다. 딱 두 개의 기둥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둥은 중앙회장 직선제입니다. 소수가 가졌던 권력을 주인인 농민 전체에게 돌려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 기둥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입니다. 더 이상 내 식구 감사기가 통하지 않게 감시 기능을 완전히 외부의 독립된 기구에 맡기자는 거죠. 어때요? 아주 명확하고 상식적인 해결책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명쾌해 보이는 개혁안을 조합장들은 도대체 왜 반대하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세 가지 주요 논리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주장들이 과연 말이 되는지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대 측의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이 개혁안 통과되면 농민도 아닌 외부 사람이 농협회장 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들으면 농민 조합원들 입장에선 정말 불안하고 화나는 주장이죠.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 주장을 딱 잘라 바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요.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상식적으로 투표할 권리도 없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 개혁안은요, 후보 자격을 조합원 경력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훨씬 더 깐깐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비평가들은 오히려 지금 반대하는 조합장들 중에 편법으로 자격만 얻어놓은 소위 가짜 농민이 있는 것 아니냐고 아주 날카롭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 논리는 자율성입니다. 외부 감사를 받으면 우리 농협 고유의 자율성을 침해당한다는 논리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농민운동가들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만큼 터무니없다는 뜻이겠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자율성은요, 몇몇 간부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자율감사가 바로 비리세탁소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오히려 독립적인 감시가 있어야 농협의 신뢰도 되찾고 진짜 민주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대 논리입니다. 모든 걸 너무 투명하게 공개하면 오히려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은요, 더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생각해보세요. 주인인 농민한테 정보를 알려준다고 경영이 위축된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지금까지 농협에서 터졌던 모든 대형 금융사고들은 예외 없이 조합원들 몰래 비밀스럽게 추진된 사업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조합원들한테 공개하기 부끄러운 일은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쪽은 대규모 집회도 열면서 이게 마치 농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 시위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중앙회에서 각 지역조합으로 내려보냈다는 문건에 이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요. 농민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출장비 같은 이름으로 바꿔서 집회 비용으로 쓰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조합장들은 따로따로 움직이라는 꼼수까지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죠. 농민의 돈으로 농민의 뜻을 거스르는 명백한 강제동원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심지어 이런 방법까지 써가면서 개혁을 막으려는 걸까요?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히 법안 몇 개를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에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저항은 사실 앞으로 다가올 3차 개혁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의 성격이 아주 짙다고 합니다. 이 3차 개혁은 농협의 지배구조 전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훨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딱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농협의 미래, 그 거대한 조직과 자산을 과연 누가 통제해야 하는가? 소수의 기득권층일까요? 아니면 주인인 200만 농민 조합원 전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농민운동가들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고 명확합니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다. 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